자, 결산 문제는 8점 배점이고 항상 두 문제가 출제. 1번은 수동 결산인데 벌써 글씨에서 힌트가 보여지네요. 2번은 자동 결산이고요. 자, 수동 결산 1번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해 봤더니요. 자료 설명 들어가기 전에 문제 내용을 봤더니 유동성 대체래요. 자, 여러분, 유동성 대체는 우리가 자산 쪽에서도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장기성 예금이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자에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산의 금융상품 쪽으로, 장기 금융상품 쪽으로 분류해냈던 장기성 예금을 당좌자산의 무엇으로 우리 정기예금인지 정기적금인지 확인해서 지금 위치를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일종의 유동성 대체예요. 근데 이제 우린 대체적으로 자산보다는 부채 포커스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자료 설명에 와서 보니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써 있고요. 자, 장기 차입금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각각 두 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농협은 3,500, 수협은 1,000만 원. 자, 발생일자는 농협은 19년도, 그리고 수협은 17년도입니다. 자, 우리는 발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만기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만기일에 봤더니 우리 농협은 2024년도 8월 31일이 만기.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연도로 놓고 봤을 때 우리 회사는 현재 9기이고 회계 연도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럼 2021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도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이면 1년 이내 도래로 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유동성 대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농협의 3,500은 유동성 대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수협여 만기 일자가 2022년 6월 30일입니다. 자, 6월 30일인데 2022년도면 우리 금년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만기가 6개월밖에 안 남겨져 있죠. 그러면 1년 이내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기에 일시상환 난다라고 하는 이 금액 1,000만 원을 전체로 무엇 하셔야 된다? 유동성 대체라는 걸 하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이것도 답이 항상 고정값이죠, 여러분.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쓸 것이고 대변에 있었던 장기 차입금을 상계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뭐라고 쓰시면 된다. 우린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 만기 상환이에요. 만기에 한꺼번에 다 상환하겠다. 그럼 1,000만 원 전부 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또 나눠서 분할 상환하는 경우가 있으면 얼마 분할 상환한다고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분할 상환하는 대상의 금액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는 1,000만 원 모두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 알약을 오늘 못 닫아가지고 계속 중간에 광고창이 뜨네요. 보기 싫어 죽겠어요. 닫을 수가 없고 계속 오류가 떠서 아무튼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전표 입력 및 장부에 가시고요.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자를 입력해 주시고 자,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넣자? 장기 차입금이라고 넣자. 그럼 장기 차입금은 현재 293번에 있고요. 자, 조심하실 거 누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수협은행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럼 코드란에 수협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여러분 수협이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바로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상대편 대변에 우리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부채를 선택. 자, 이 부분도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 그래서 저처럼 플러스를 넣고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 코드 번호 98,600번을 입력하시거나 검색하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대변에 1,000만 원 입력하고 마무리. 자, 그러면 4점짜리 1번 문제는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료 설명, 해당 자산에 대해서만 이런 만자가 붙어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하세요라는 얘기겠죠.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자, 계정 과목을 봤더니 차량 문방구가 있고 비품이 있대요. 코드는 어쩌고 저쩌고 쭉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나와져 있고 평가 문제에 가니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를 확인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등록을 하고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어디에 가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차량 운반구, 하나는 비품입니다. 등록된 전체 사실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고정자산 계정 과목에서 그대로 엔터를 쳐서 내려오시면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등록 안 해도 되는 거죠? 등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부터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차량 운반구 지금 포터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 일자는 2021년도 며칠이다. 11월 12일이고요. 상각의 방법은 정액법이고요. 그리고 신규 취득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 들어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신규로 등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등록을 되어 있는 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와져 있는 내용이 맞는지만 한번 확인을 할게요. 3천만 원, 정액법, 내용연수 5년, 그리고 경비의 구분은 무엇이다? 800번대 코드로 들어가져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 당기의 상각 범위는 100만 원. 우리 회계 처리할 대상 금액도 똑같이 100만 원 들어오겠죠? 이거 그대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라고 정리하시면 된다.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번과 20번의 금액은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여기를 수정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수정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저희 이 자리에 금액쯤 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위쪽으로 쓸게요, 여러분. 100만 원이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누구 확인하시죠? 소독기인 비품이요. 자, 비품 들어가서 보시면 2020년도 10월 11일 정률법이고요. 자, 그리고 전년도 거니까 500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전년도까지 56만 3,750원 정확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정률법의 내용연수 5년 그리고 경비구분 800번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당기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라고 되어 있다? 748원. 자, 그러면 200만 748원은 일단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끝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등록은 안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 저 요거 하나만 지우고 올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수동결산에 가서 직접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도 되고요.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해당 날에 넣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키가 있겠죠. 여러분 스마트에이도. 자, 근데 스마트에이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세무사랑은 여러분 지금 수업할 때 같이 해봤잖아요. 세무사랑은 고정자산 등록에서 경비 구분 코드까지만 정확하게 넣어놨으면 우리가 불러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스마트에이는 여기에서 경비구분 코드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한 곳을 경유해야만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맨 끝에 가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에 가서 우리 결산하는 날짜 며칠? 12월 31일. 그러면 결산월이라는 날에 12월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했던 정보가 들어오면서 우리 몇 월에 12월에 감가상각으로 계상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요 12월짜리에 금액이 들어옵니다. 지금 제 거 화면이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요 금액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사실 뭐 상단에서 보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100만 원 그리고 200만 748원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을 쿵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1월부터 12월을 입력해서 조회, 결산 일자에 1월부터 12월. 자, 요 창 뜨면 우리는 상품 매출 원가만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 눌러서 창 닫아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뭐가 있다? 감가상각 반영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면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메모했던 차량 운반국 100만 원, 비품 200만 748원이 들어온 게 보이죠? 됐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들어와서 이 키 못 쓴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를 안 가서 그래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요 메뉴를 반드시 경유를 해야만 요 부분이 들어옵니다. 자, 저 잠깐 창 닫을게요. 지금 현재 저장키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이게 저장키가 밖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죠? 스마트 키를 쓰러 갔는데 아 이상하다 누가 무슨 키가 있는데 누르라고 했는데 안 보이면 다 어디에 모여 있다? 기능 모음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정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기능 모음이라는 부분에 여기 역삼각형 있죠, 여러분? 요거 눌러주세요. 자, 역삼각형 누르시면 요 부분에 기타 쪽에 갔더니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자, 요 부분이 여기 안에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다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란 얘기거든요. 진짜? 그러면 요걸 여기 밖으로 빼고 싶으시면 기능 모음에 가서 저장이란 쪽에 가시면 이게 마우스 가져가면 여러분 이렇게 블럭처럼 볼록하게 나오죠. 색이 바뀌면서. 자,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이 상태에서 그냥 우측 마우스예요. 자, 우측 마우스 오른쪽 거 누르시면 제목 표시줄 등록이라는 글씨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자, 요거 눌러주시면 밖으로 빠져요. 실무자들이 이 기능을 모르세요. 그래서 매번 이걸 눌러서 써요. 근데 본인들이 자주 쓰는 건 이렇게 빼놓으시면 됩니다. 시험은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주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장 못 드려요. 그래서 아이콘이 안 보인다. 그럼 무조건 어디에 간다? 기능 모음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왜 저장하라고 말씀드리면 저장을 안 하면 결산자에서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저장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눌러서 저장해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러분. 저장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기능 모음에 있었던 우리 기능키 아이콘을 밖으로 뺐잖아요. 그러면 요걸 다시 감추고 싶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 마우스 가져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만 위치를 가져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누르면 삭제라는 글씨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면 없어집니다. 우리는 저장 상태 그대로 놓고 갈게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 다시 결산 자료 입력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키를 누르면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온 거 확인이 됐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창을 닫을게요, 여러분. 창을 닫을 거고 여러분은 지금 제 화면 그냥 봐주세요. 우리 지금 현재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제가 입력하는 건 누구를 입력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4번 반가로 감가상각비에 건물과 차량과 비품이 있는데 우린 차량과 비품만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결산 입력사항에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이거 메모했으니까. 또는 여러분들처럼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거 눌러서 무엇 하시면 된다. 결산 반영 키가 있죠, 여러분. 이거 눌러주시면 여기 뿌려져요. 그럼 결산 반영이라는 거 누르셔서 뿌려보세요. 그러면 반영됐다고 나올 것이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차량 운반국에는 100만 원, 비품에는 200만 748원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비 반영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자동 결산 문제 내면 너무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점표 추가를 하지 않고 나와요. 점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무엇 한다? 점표 추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점표 추가를 해 주시면 우린 일반 점표에 결산 점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네, 그러니까요.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점표 추가를 의외로 많이들 실수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바쁘신 것도 있고요. 시험을 너무 오랫동안 안 보셨다 보시면 같이 할 때는 같이 하니까 따라 하세요. 근데 혼자 하실 때는 다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상위 급수는 점표 문제가 특히나 전사는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점표 추가 안 하고 나오신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누르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제가 메뉴를 안 닫잖아요. 세무사랑은 메뉴가 위에 이렇게 책갈피 형태로 안 나오니까 내가 다 열어서 봐야 되지만 스마트A의 좋은 점은 책갈피 형태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하면 내가 추가했는지 바로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조회 버튼 누르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표 추가됐구나. 그럼 실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메뉴 안 닫고 계속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한동안은 계속 확인하는 걸 하시는 게 나으시니까. 그래서 보여드린 부분. 그리고 이 문제가 아마 답안공지에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가라고 답안공지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금액을 확인하고 어디에 와서 일반 전표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이 안에 어느 자리에 우리 감가상각비 차량과 어디에 비품 자리에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설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왜냐하면 출제자나 선정위원들이 이 해설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들의 선택권이고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이거를 거론 안 하는 출제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는 문제가 있으면서 감가상각을 해라. 또는 고정자산 등록을 확인해서 해라. 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세요. 이 부분을 몰라서 실무에 가시면 고정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고정자산 대장을 출력해서 여기 와서 손으로 치고 계세요. 이거 하시면 그냥 끝나요. 교육 버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무 버전에 있는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 다만 요 시험 문제가 그냥 차량 거 100만 원, 비품 거 200만 원 이렇게 줬다. 고정자산 등록은 등록된 사실이 없다. 그때는 그냥 입력하실 수밖에 없겠죠. 시험은 택일이라고 했잖아요. 선택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과 같은 문제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세요.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할 때도 안 잊어버리실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결산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메뉴들은 이제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닫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 회계 정보 분석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손익계산서 조회 4점짜리 문제. 손익계산서 은근히 좋아하네요. 계속 나오는 것 같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 그리고 여러분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배분율한다라고 써줬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러분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계산한 게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공식 써줬고 그러면 저희는 손익계산서에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전기분을 냈냐면 단기분은 우리가 입력한 정보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 제각기 답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전기 거는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다 똑같겠죠. 자, 기간은 며칠로 가시자? 12월입니다. 반드시 12월. 자, 12월로 가시고 우리는 전기 쪽을 확인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기 쪽에 가서 확인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메뉴를 열어놓은 게 있어서 잠깐 닫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됐어요? 자, 이렇게 보이실 거고 그러면 이렇게 보여진 상태에서요. 보여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거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해주실 건 무슨 부분? 요거 계산하시라. 영업이익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부분? 영업이익. 여기 V라고 되어 있는 영업이익의 전기의 금액은 얼마에다? 3,960. 그쵸? 그러면 3,960을 전 계산기 좀 열게요. 자, 3,960만 원을 우리 무슨 금액으로 나누시면 된다? 매출액. 그럼 여러분 매출액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에다? 2억 5,489만 원. 그러면 저희 나누기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2억 5,489만 원을 무엇 하셔라? 나눠주셔라. 근데 여러분 갑자기 아무 수치도 안 뜨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 있죠. 이 계산기를 쓰시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 윈도우 버전에 있는 계산기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화 프로그램들은 소수점 자리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지고 있는 부분의 수치는 그것 때문에 여기가 0처럼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254, 890, 000이라고 다시 넣어볼게요. 그럼 0.1553이라고 저는 들어오고 여러분은 윈도우 버전 거 쓰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거고 자 여기에 100분율 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960만 원 나누기 2억 5,489만 원 곱하기 100. 그래서 우리 얼마 나온다? 15.5361. 자, 그런데 단서해 봤더니 무슨 부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나온 수치가 지금 현재 15.5잖아요. 그쵸? 여기 나온 수치가 15.5361이니까 반올리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 몇 프로가 돼요? 16%가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된다. 4번이 답이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자, 근데 한 가지 기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손익계산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 보셔도 되고요. 전기분 가셔서 보셔도 되거든요. 어디를 보시든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전기분이 팔기 걸 보여주는 거니까 전기분 재무제표를 보시든 저처럼 단기 들어와서 전기를 보시든 그건 어디를 보시든 상관없다. 근데 단기분에 들어오셨으면 여기 기능모음이라는 부분에 가시고 자 그리고 무슨 부분 기타 자리에 갔더니 비율이 있어요. 비율. 자 비율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여러분 영업이익 몇 프로 나와요? 15.54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답은 몇 번? 4번. 계산기 누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실무자들이 이거를 안 알려줘요. 기능모음에 비율키가 있어요. 업무하실 때 여러분 매출 총이익률에 이걸 비율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계산하실 때 활용하라고 만들어진 키가 있어요. 혹이라도 이런 시험 문제가 또 나오면 기능모음에 비율키를 눌러서 쓰세요. 그리고 이거 전기에서는 하실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기재무제표에 안 들어가요. 이거 답안 전기로 내는 출제자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전기로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 쪽에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비율키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쪽으로 들어와서 보여드린 거고 이 기능을 누르면 훨씬 더 금방 답을 찾죠. 업무는 쓰시면 좋을 거예요. 업무는 이거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랑 금년도에 매출이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계속 관리를 해요. 근데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어차피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키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비교도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년도 대비 원가가 정말 많이 줄었네요. 그죠? 전년도 62%였던 원가가 금년도 28%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 아주 높아졌겠네요. 네, 어찌됐든 그런 확인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4점짜리 배점이고요.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 이럼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을 의미한다.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얘기하죠. 자, 그 신고 기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중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네, 이거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보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 중에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어디 가자? 여기 부가가치세 원에 가시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죠. 자, 요거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1기 예정 신고 기간인 1월부터 3월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정기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쪽은 매출이고요. 아래쪽은 매입입니다. 그러면 위쪽에 커서가 되어 있을 땐 이쪽에 매출과 관련된 정보가 보여지고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 매입과 관련된 정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여기 매입이라 매출이다 글씨가 여기서 같이 바뀔 거고요. 그럼 지금 저희는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분 중이라고 했으니까 매출이죠, 여러분. 발급분 중. 그럼 매출 쪽에 가시고 그리고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자, 그럼 이런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찾아야겠으니까 금액이 가장 큰 건 누구이다? 1억 2천이 있네요. 공급가액 1억 2천에 부가세 1,200인 누구요? 자전거 총판이 있네요. 주식회사 자전거 총판. 그럼 여러분 자전거 총판이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몇 회 기출이었죠? 지금 푸신 게 43회. 네, 43회 기출문제 관련된 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